예, 북한이 오늘 아침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본격적 전략 도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배경부터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떨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이어서 오늘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5차례나 발사를 한 건데 뭐 계산해 보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먼저 오늘 발사 배경은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유독 많이 쐈습니다. 네. 1월 달부터 사흘이 멀다 하고 쐈는데 25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틀 간격으로 쏜 건데 이건 또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지금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의지라고 봐야 돼요. 네. 네, 김정은은 작년 1월부터 핵무력 강화를 지시하고 예. 5대 국방 과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전술핵 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각종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각종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금년 들어서 그런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초에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예. 근데 북한이 그런 미사일 도발이 단순히 그냥 미사일 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정치적인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연달아 발사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4년여 개월 만에 부산에 와서 그렇죠.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했고요. 예. 이어서 또 한미일 대잠 훈련을 했고 예. 해리스 부통령이 또 방한을 해서 북한을 향해서 DMZ에서 또 강도 높은 이제 비판을 했었죠. 예. 그리고 우리의 국군의 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과 맞물려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배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과거와 달리 한미연합 연습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북한이 주춤할 만도 한데 이게 전략 자산이 전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을 감행하는 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북한이 한미연합 연습이 예정돼 있으면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주로 무력 시위 도발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전략 자산이 전개된 기간은 피해왔던 것이 예.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보여준 행태였는데 이번엔 달라졌어요. 근데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내용을 보면 뭐 로널드 레이건 함 파철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핵 전략 자산을 가지고 온다 해도 이제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 전략 자산이 전개한다 한들 우리도 이제 핵무력을 다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담대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미연합연습을 하고 전략자산이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한미일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지금 물리적 뭔가 조치를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최근 이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발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 미사일이 가진 특성을 두고도 어떻게 우리가 좀 의미를 해석해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금년 1월 이후에 2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네. 발사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발사한 것의 특징은 사거리가 길어요. 중거리였죠. 다시 말하면 이 중거리 1월 달에도 이제 북한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네. 예. 그 이후에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북한이 ICBM도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랬었죠. 이것을 실거리로 쏜 게 아니라
아니라 다 고각 발사를 하고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1월에 했던 이번에는 거는 좀 고각 발사였어서 얼마 못 갔었죠. 그랬었죠. 이 거리가. 1월 30일에 쐈던 것은 고도는 2,000km가 넘었지만 예. 사거리는 한 800km밖에 안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그러나 그걸 실제 정상 각도로 쐈을 때의 거리를 따져보면 오늘 발사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 3, 4,000km가 나온단 말이죠. 네. 오늘 발사한 것은 실제 사거리가 4,500km 정도. 예.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실거리로 정상 각도로 미사일을 쏜 것은 거의 5년 만이에요. 2017년에 이런 미사일을 쐈고 금년 들어 수없이 쐈지만 대개 단거리로 이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열도를 넘어서 직접 긴 사거리를 쐈다고 하는 것이 네.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 네. 그래서 거리가 갖는 의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일본 열도를 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해서 발사를 했어요. 특히 25일 이후에 발사했던 이 미사일들은 대부분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네. 단거리 미사일은 방향을 돌리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거리를 4,500km까지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어디든 타격할 수 있고요. 주일 미군 기지 예. 다 타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구암 기지가 우리 한국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중요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4,500km면 평양에서 구암까지 한 3,400km.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타격하고도 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사한 것이 과연 화성 12형이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도 재원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화성 12를 넘어서 화성 15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미사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다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에 낙하한 것의 의미는 그 뭐 괌에 있는 미국의 자산이라든가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좀 위협한 거다. 뭐 그거를 상징한 거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또 동맹인 미국 그리고 또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 일본을 예. 향해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면 예. 뭐 괌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역량을 과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북한 주민들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근본적으로 북한은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력,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하고 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이관시켜서 파기하면 결국 과거 70여 년 전 6.25 전쟁,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한반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목표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북한 노동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향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도우면 일본 동경, 뭐 미국의 어떤 기지도 우리가 핵으로 타격할 수 있어. 그 돕지 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서서 잠깐 이번에 일본 상공을 통과할 정도로 발사한 게 5년 만이라고 하셨고 이렇게까지 좀 긴 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이유도 앞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핵탄두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6번 핵실험을 했고 강도 높은 그다음에 크기가 작고 어떤 탄두에도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뭐 북한은 뭐 수소탄까지 자기들이 성공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거리는 아주 짧은 100km 이하로부터 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0,000km,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사전 발사가 포착되지 않고 그다음에 원하는 거리에 요격되지 않고 이런 미사일, 그다음에 강력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리와 조건에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이번에 실거리를 발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사일 발사를 앞으로 더 반복해서 할 가능성 그렇죠.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1월에 IRBM인 화성 12형 발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해보다가 IRBM 발사했으니까 오늘 기점으로 ICBM을 또 도발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ICBM, 북한이 ICBM 개발을 하고 또 뭐 과시를 했지만 사실 그 거리로 발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북한이 ICBM을 완성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사거리는 뭐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로켓, 추진 이런 힘은 과시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기권을 진입해서 네.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하. 백악관 보좌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그 역량을 어떻게든 검증하고 과시를 해서 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여건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김정은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뭐 10,000km를 실거리로 날려보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충격요법을 더 사용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미국 백악관은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의 결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북한의 바람과 상치되게 유엔 안보리 이사회 차원에서 오히려 더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예, 물론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 NSC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 또 일본과 미국도 동시에 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을 할 거예요. 네. 규탄 결의안 또 추가 제재 결의를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것이고, 다만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ICBM 발사를 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말하면 비토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오히려 북한 편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이 잘못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미국을 이제 비판하면서 결의에 반대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는 회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일변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그것이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저는 알려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한미일 또는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그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오히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 북한의 그 미사일 쏘는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지역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미사일 종류도 그렇고 이게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핵 전략을 저렇게 법령화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공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걸 법령으로 만들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 법령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령에 보면 핵 사용 조건이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조건을 보면 뭐 굉장히 엄격하게 조건을 설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에 뭐가 나와 있냐면 김정은이 결심하고 명령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상시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5일부터 4일까지 결국 9일 동안 예. 이틀 간격으로 한 번씩 쐈는데 아침에도 쐈고 저녁에도 쐈고 600km, 300km, 이번에 또 4,500km 다양한 사거리 여건에서 북한이 조건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것은 예. 김정은이 명령만 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에게도 보여주고 또 한미일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강하게 막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추가 도발에 대한 부분 확률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최근에 이제 국정원이 얘기를 했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기는 10월 중순 네. 이후 11월 초순 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물론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미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 모라토리움을 이미 파기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ICBM 발사를 여러 차례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핵실험이거든요. 2018년에 이 폭파한 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4번 갱도를 꾸준히 보수를 했고 이미 3번 갱도는 보수가 완료됐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할 경우 그것이 가져올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10월 16일 중국의 20차 전당대회,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3년임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그 이후에 할 텐데 아마도 10월 말까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대회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실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보시는 가능성도 거예요?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핵실험을 했을 때 이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김정은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장 이것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서 추가 제재를 막아줬지만 예. 핵실험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막아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단순히 정치 일정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 우크라이나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놓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그렇고 NSC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다 규탄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말에 반응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 우리 정부의 대응도 그렇고 문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좀 북한이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한국과 미국의 엄중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런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는 행동을 멈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선언 이제 그 기념해서 북한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했지만 예. 북한은 이미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했고 북한의 그 코로나 발병을 남측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련의 상황들은 그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게 지금 이렇게 엄중한 대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행동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북한이 더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좀 더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요. 김정은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좀 더 단호한 조치, 행동이 수반되는 조치, 그런 것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호한 조치라면 어느 정도 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북한을 돕고 북한과 협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을 했지만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카드를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북한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결의 위반 행동들이 있어요. 예.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또는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밀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다시 말하면 심리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북한이 이런 형태로 만약에 추가 핵실험으로 간다면 예. 우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조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이제 ICBM 질문 드렸을 때 그 교수님께서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아직은 그러니까 확인을 했지만 그 지역을 정확하게 타격하거나 정밀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기술이 확인된 거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장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북한의 도발 상황은 보통 단거리 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SLBM을 할 만도 한데 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기술이 확실하게 뭐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SLBM 개발이 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SLBM 발사를 여러 차례 하긴 했죠.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을 몇 차례 발사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 SLBM을 발사하기 위한 플랫폼, 다시 말하면 여러 발을 장착을 해서 그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를 한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3,000톤급 잠수함 앞에서 예.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 잠수함 정도면 지금 북한이 미니 SLBM이라고 보여준 그런 SLBM을 여러 발 탑재를 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인데 지금 북한이 SLBM 발사를 위한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지만 그걸 발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 아직은 뭔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그것이 준비가 된다면 앞으로 ICBM, SLBM 얼마든지 저는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말씀 들어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다는 전망이신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문성무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